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공기 표준 동력 사이클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공기 표준 동력 사이클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공부한 랭킨 사이클, 랭킨 사이클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비교하면서 공부하면 대단히 편리합니다. 이 공기 표준 동력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여러분들이 랭킨 사이클을 이게 뭐죠? 랭킨 사이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랭킨 사이클은 이 작동 유체가 지금 다릅니다. 공기 표준 동력 사이클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것하고 랭킨 사이클은 우리가 이제 랭킨 사이클에서 뭐 TS 선도나 TV 선도를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죠? 우리가 어떤 사이클이 이 과열전기 상태가 있었고 포화 상태가 있었고 압축수 상태 그죠? 컴프레서에서 보일러로 들어갈 때 그죠? 압축이 됐죠. 그때와 같이 우리가 포화 상태도 존재하고 액상, 포화 상태라는 것은 액상과 기상이 같이 공존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죠. 과열 전기는 기상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랭킨 사이클은 사이클 과정을 하는 동안에 상변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액상은 결국은 우리가 이 랭킨 사이클은 전기 동력 사이클이기 때문에 작동 유체가 물이잖아요, 그죠? H2O. 액상의 경우는 그러니까 물로서 존재하고 기상인 경우에는 수증기로서 존재를 했죠, 그죠? 그리고 에너지가 공급될 때는 보일러실 바깥에 있는 연소기가 있어가지고 연소로에서 열 에너지만을 공급을 한 것이 랭킨 사이클이었습니다. 그래서 랭킨 사이클을 다른 말로는 전기 동력 사이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공기 표준 동력 사이클은 이거는 모든 작동 유체가 기체 상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공기를 이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수하게 공기만. 그래서 전체 사이클에 걸쳐서 작동 유체는 기체인 공기를 계속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소 과정 동안에 공기와 연료가 반응을 해서 연소 생성물이 생깁니다. 생겨서 작동 유체의 조성, 성분이 바뀐다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뭐 자동차 엔진 아시죠, 그죠? 그래서 휘발유 엔진이 가솔린 엔진인데 디젤 엔진은 경유를 사용하잖아요. 두 엔진 다 모두 공기를 흡입해가지고 연료가 이제 연료 합쳐져서 연소 반응을 일으키죠. 그래서 배출될 때는 배기가스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죠? 배기가스는 성분이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랭킨 사이클을 공부할 때 어떻습니까? 밀폐 사이클이라서 액상에서 기상으로 되었다가 또다시 액상으로 오고 이 사이클을 이런 밀폐 사이클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랭킨 사이클은 지금 생각해 보면 사이클 경계 바깥에서 어떤 에너지 원으로부터 열 전달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었다. 그죠? 열 전달을 통해서 얻었죠. 그러니까 이 수증기 안에 배기가스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기 표준 동력 사이클은 기체 상태만 유지. 그래서 이거를 또 다른 말로는 기체 동력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랭킨 사이클은 수증기, 전기 동력 사이클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체 동력 사이클, 공기 표준 사이클은 사이클 경계 내에서 연소 과정으로 발생된 연소열을 직접 이용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 동력 사이클은 이와 같이 가솔린 엔진, 디젤 엔진뿐만 아니라 가스터빈 같은 데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공기 동력 사이클을 우리가 구성하기 위해서는 공기 표준 가정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공기 표준 가정. 그래서 왜냐하면은 우리가 연소하는 과정 중에 작동 유체의 조성이 변한다. 왜냐하면 연소 생성물로 인해서, 그죠? 연소 생성물.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연료와 공기의 처음에는 혼합물이 연소화학 반응을 통해서 연소 생성물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는 그 과정이 대단히 복잡합니다. 복잡하지만 우리가 이걸 해석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공기 표준 Air Standard Assumption이라는 근사를 해서 사이클을 해석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기 표준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기 표준 가정. 그래서 어떤 가정이냐 하면 원래는 연소실에 공기하고 연료가 각각 들어가죠. 각각 들어가서 연소실에서 연소가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그 다음에 생성물이 이렇게 배출되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 들어오는 것도 공기고 나가는 것도 공기라고 생각합니다. 공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대신에 연소실에서 열이 발생하는 것 대신에 외부에서 열이 공급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은 작동 유체는 일정한 질량의 공기다. 그래서 공기 양이 일정하게 들어와서 일정하게 공기 양이 나가는 것이다. 그죠? 이런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기는 이산기체로 우리가 생각하자. 그 다음에는 사이클의 모든 과정은 가역이다. 인터널리 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연소 과정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생성물이 이 작동 유체와 포함되지 않도록 외부에서 열을 공급하는 그래서 열전달만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방열은 그죠? 방열해서 이 들어오는 공기 상태와 나가는 공기 상태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기의 비율은 300도 K에서의 비율로 항상 일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공기 표준 가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기 표준 동력 사이클은 앞에서 공부한 증기 동력 사이클과는 이와 같은 차이점이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 사이클을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그 사이클의 가장 대표적인 사이클이 브레이턴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브레이턴 사이클은 가스터빈의 그 이상 사이클로서 작동 요체가 항상 기체, 그래서 공기다. 그래서 공기 표준 사이클이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이클, 브레이턴 사이클을 살펴보면 어떠냐 하면 우선 여러분들이 이 가스터빈 사이클은 이제 어떤 형태냐면 이 압축기, 그죠? 압축기로 이 외부 공기가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연소실로 들어가죠. 연소실로 들어가서 이 연소실에서 연소 반응이 일어납니다. 왜? 연료가 들어와서 여기서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여기에서 이제 연소열이 생기죠.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터빈으로 들어가서 터빈에서 이를 추출하고 배기가스가 나가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오픈 개방 가스터빈 사이클이라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앞서서 공부한 공기표준 가정을 활용해서, 공기표준 가정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와 같은 과정이죠, 그죠? 실제는 연료와 공기가 연소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연소가 일어나지 않고 같은 양의 공기가 들어와서 같은 양의 공기가 나가고 그 공기의 비율은 300도 K의 비율로서 일정하다. 그래서 그 중간에는 열만 공급되고 열이 방출된다 하는 가정이 공기 표준 가정이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 왼쪽 그림에 있던 연소실이 없어지고 그 대신에 열교환기가 붙어 있습니다. 히트 익스체인저, 그죠? 그래서 고온보의 열교환기가 하나 있고 저온보의 열교환이 있죠. 고온보에는 열이 사이클로 공급되는 것이고 Q인, 그죠? 저온보의 열교환기는 열이 방출되는 열교환기입니다. 그 사이에 압축기가 있고 터빈이 존재하고, 그래서 터빈이 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터빈의 하는 일과 같은 축에 압축기를 달아놓음으로 해서 압축기를 작동시켜서 고압으로 가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작동 요체가 밀폐되어진 가스터빈 사이클을 우리가 브레이턴 사이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에서 보면 1번과 2번 압축기가 있는데, 압축기 입구에서 압축기 출구로 가면 압력이 올라가겠죠, 그죠? 압축기는 압축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랭킨 사이클에서와 마찬가지로 압축기, 즉 펌프 있죠. 거기서는 펌프와 터빈에서는 열의 방출이 없이, 그죠? 등 엔트로피 과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1, 2 과정은 등 엔트로피 압축, 그 압축기를 통해서 등 엔트로피 과정을 형성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은 이 압력이 일정하죠. 열교환기에서는 압력은 일정하고 열은 QH로 Q인으로 공급이 되고, 그죠? Q인으로 공급되고, 3, 4는 역시 터빈은 등 엔트로피로서 팽창하고 4, 1은 열교환이 일어나서 열 방출 Q아웃을 하는 곳이죠. 그리고 압력은 일정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밀폐형 가스터빈 사이클, 브레이턴 사이클이라고 우리가 하는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PV 선도와 TS 선도로 표시를 하면, PV 선도와 TS 선도로 표시하면은 1번이 지금 어디입니까? 1번, 2번이 압축기죠. 압축기 좀 이렇게 축소해 볼까요? 1번, 2번은 압축기고 3번, 4번은 터빈이죠. 그래서 압축기와 이 터빈에서는 열 발생이 없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잖아요, 그죠? 열 발생이 없다고 하니까 여기 TS 엔트로피 변화는 델 Q 나누기 T니까 열 발생이 없으니까 엔트로피 변화가 없어서 따라서 S는 일정하게 되죠, 그죠? S는 일정하게 된다. 그래서 TS 선도에서 1, 2와 3, 4는 어떻습니까? 엔트로피가 하나의 값이다. 엔트로피가 하나의 값으로 고정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2, 3과 4, 1은 어떻죠? 압력이 일정하다 그랬죠. 2, 3과 4, 1은 그죠? 압력이 일정하다. 압력, 이 축이 압력이잖아요. 압력이 일정하다. 그래서 이와 같이 PV 곡선과 TS 곡선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턴 사이클에서의 PV 곡선은 이 컴프레스 전단에서 압축을 하면서 등 엔트로피 과정으로 압축을 하고, 그 다음에 2, 3에서 열이 공급되고 압력이 일정하면서 3, 4의 터빈에서 등 엔트로피 과정으로 팽창을 하고 4, 1에서 열이 방출되어서 압력은 일정한 상태,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TS 선도도 마찬가지죠. 이게 등 엔트로피, 압력이 일정한 선, 열 공급, 열 방출. 그래서 브레이튼 사이클의 이 PV 선도와 TS 선도는 이와 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브레이튼 사이클의 효율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효율은 여러분들 뭐 어떻습니까? 효율은 인풋된 에너지분의 아웃풋은 여기서 이제 1이죠. 그죠? 1이다. 효율은. 그죠? 그래서 우리 효율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인풋은 그죠? 2, 3 과정에서 열이 들어오고 4, 1이 열이 나가잖아요. 그죠? 2는 이렇고 1은 무슨 일입니까? 이때는 이 터빈의 일하고 요 일은 터빈의 일하고 터빈 일에서 펌프 일을 빼준 것이죠. 순수한 일은. 그죠? 그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이제 열량으로 바꾸면 이와 같이 있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공급한 열과 이 방출한 열을 생각해 보면 공급한 열은 어떻습니까? 공급은 2, 3의 엔트로피 차이로서 공급이 되죠. 그래서 2하고 3의 엔트로피 차이. 그 다음에 방출된 에너지는 4하고 1의 엔트로피 차이로서 방출 방출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탈피는 CPDT니까 정합 비율 곱하기 온도 차이죠. 정합 비율 곱하기 온도 차이, 정합 비율 곱하기 온도 차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율은 밑에 식에다가 대입하면 이렇게 되고 정합 비율 같으니까 소거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압력비로서 이제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도와의 관계는 온도 압력 관계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면 이 압력으로서 표시를 해서 정리를 하면 그리고 압력비는 P1과 P2 왜 압력비를 P1과 P2를 압력비로 하느냐 하면 이게 이 압력 1에서 압력 2로 여기는 뭡니까? 압축기잖아요. 압축기. 그죠? 압축되는 정도를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압력비를 P1분의 P2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입하면 최종적으로 브레이튼 사이클의 효율은 1- 압력비의 어떤 지수성 분의 1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브레이튼 사이클의 효율은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압력비, 여기 압축비라고 표시했는데 이것을 수정을 하십시오. 압력비가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압력비, 그죠? 압력비에 따른 효율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 효율식에서부터 요게 압력비니까 압력비가 어떻습니까? 거기에 압력비가 만약에 커지면 어떻습니까? 이 값이 커지면 압력비가 커지면 전체 값은 작아지고 그죠? 효율은 커지죠. 그래서 압력비에 따라서 우리가 효율을 그려보면 이렇게 효율은 상승합니다. 그래서 터빈의 효율은 압력비가 증가하면 효율이 증가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브레이튼 사이클의 효율은 자 여기 보면은 압력비하고 색깔 한번 바꿔볼까요? 압력비하고 카파가 뭡니까? 비열비죠. 비열비, 그죠? CV분의 CP, 비열비를 나타내죠. 그래서 이 효율은 압력비, 그죠? 하고 비열비의 함수로 표시되어진다. 그래서 압력비가 증가하면 효율이 증가한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잠시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온도, 사이클의 최고 온도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높이면 사이클의 이 최고 온도
이 온도를 이게 T3이 최고 온도인데 이 값을 올리면 어떻습니까? 효율이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위에 면적이 더 커질 테니까 그죠? 실제 한 그 일의 면적이 커지면 효율이 높아지죠. 그래서 T3을 올리면 좋은데 그러면 T3을 올리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은 터빈 날개가 그러니까 T3이라는 게 여기가 지금 여기가 압축하는 단계고 여기가 지금 터빈이잖아요. 여기가 3, 4가 터빈이고 1, 2가 압축기죠. 압축기 전후단인데 터빈 입구의 온도를 높이면 이 터빈으로 그러니까 공기가 들어가잖아요. 이 온도가 높은 공기가 들어가면 우선 닿는 곳이 터빈의 날개에 닿습니다. 그래서 터빈의 날개가 견딜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온도를 높이면 효율에서는 좋지만 터빈 날개가 견딜 수 있는 온도, 그 최고 온도, 그게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는 것은 뭐냐면은 이 온도, 최고 온도를 더 이상 높일 수 없으니까 최고 온도는 고정을 해놓고 최고 온도는 고정을 하고 그 대신에 압력을 높여보자. 컴프레서 압력을 1S 2 압력을 높여보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 상태죠. 이렇게 높이면 이 T의 선도가 이렇게 됩니다. 그죠? 면적이. 그 다음에 색깔을 좀 달리하면 또 2까지 높이면 면적이 이렇게 되고 압력 비를 그죠? 또 이제 무슨 색입니까? 3까지 높이면 면적이 2를 좀 더 높이면 그죠? 이래야 된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면적이 압력 비에 따라서 이제 면적이 이래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면적이 이렇게 바뀌죠. 그죠? 그래서 이 면적이 이 RP가 결국은 압력비잖아요. 압력비잖아요. 그죠? 압력비인데 이 값을 처음에 이것은 2든 것을 8.2, 15 그죠? 이렇게 올렸는데 지금으로 보면 면적이 8.2로 가면 점점점 면적이 더 커졌죠. 또 15로 가면 오히려 이 면적보다도 더 작아진 면적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가 압력비를 올리면 효율이 높아지는 것은 확실한데 최고 온도를 고정해 놓고 압력비를 높이면 그 실제 실제 일이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감소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이클을 설계할 때 보통 압력비의 범위는 한 11에서 16 정도의 범위로 설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압력비에 따른 이 효율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이 브레이턴 사이클이 실제 사이클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브레이턴 사이클은 이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상적인 브레이턴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사이클과 실제 브레이턴 사이클하고 차이는 앞서 랭킨 사이클 할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압축기나 터빈 이 비가역성을 갖고 있다. 그죠? 비가역성. 우리가 단열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열이 약간씩 방출되고 또 그 압축기나 터빈 내에 압력 손실이 생긴다. 압력 손실, 그죠? 압력 손실도 생기고 열 전달도 조금 일어난다. 사실 열 전달보다는 압력 손실이 더 크죠. 그리고 이제 또 이 유체가 지나가는 유로 배관, 그죠? 그리고 연소실 내 또는 열교환기 이런 곳에서 압력이 프레셔
드롭이 많이 생기고, 그다음 각종 장치나 배관에서 열 손실이 생긴다. 이런 것 때문에 이상적인 사이클과 실제 사이클 사이에는 차이가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터빈과 압축기를 우리가 비교를 해보죠. 그래서 1, 2는 압축기잖아요, 그죠? 압축기. 그리고 오른쪽 여기는 그죠? 터빈이잖아요, 터빈. 자, 실제로 우리가 2번에서 3번으로 이렇게 이동한다고 생각하자. 2번에서 3번으로 이동할 때는 열이 공급되는 구간이죠. 열이 공급되는 구간이죠. 그럼 열이 공급되는 그 과정, 그 배관, 그죠? 열 전달을 시키기 위해서 이 배관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압력 손실이 생긴다. 그래서 압력 손실이 생겨서 점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압력이 낮은 쪽으로 떨어지고 온도도 실제만큼 올라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터빈에서도 어떻습니까? 터빈에서도 원래는 이 등 엔트로피 과정, 그러니까 등 엔트로피 과정으로 4로 팽창이 되는데 실제는 엔트로피 압력의 이 압력 강화로 인해서 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죠? 이 엔트로피의 변화가 생긴다. 그죠? 그리고 압축기에서도 실제는 ES로 이렇게 등 엔트로피로 움직이는 것이 그러니까 실제는 어떻습니까? 압축기의 그 압력 손실로 인해서 이와 같이 비가역성이 많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효율이 실제는 예를 들어서 터빈 같은 경우는 실제는 색깔 바꿔볼까요? 실제는 이렇게 3하고 4S로 우리가 요 엔탈피 차이로서 터빈 일을 하는 것이 그래서 3에서 4A로 실제는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3에서 4S로 이 해야 되는 것이 실제로는 3에서 4A 상태로 우리가 터빈 효율이 결정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압축기는 어떠냐? 압축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압축기는 이상적인 경우에는 이 정도의 일만 투입하면 압축기는 일을 뽑아내는 것이 아니고 일을 줘서 압축기를 구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의 일만 주도 돌릴 수 있는 것이 비가역성이 생겨서 그죠? 엔탈피 차이가 많이 생겼다. 그래서 그 많이 생긴 것뿐에 이것이 압축기의 효율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브레이튼 사이클은 실제 압축하는 일이 랭킨 사이클보다 상대적으로 많다. 압축일이. 그래서 압축기는 터빈 출력의 40에서 80% 정도로 압축기를 돌리는 데 사용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이클은 이와 같이 압력 강화로 인한 에너지 손실로 인해서 터빈의 출력일도 감소하고 압축기의 입력일도 많아지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이클 효율은 낮아지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압축기와 터빈의 효율이 60 미만이 되면은 거의 터빈에서 나온 출력이 모두 압축기를 돌리는 데 사용돼서 사이클 효율은 거의 0이다.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공부한 랭킨 사이클의 경우에는 터빈 일 전체의 1, 2%만 펌프를 작동하는데, 그죠? 보일러로 작동 유체를 투입하는데 사용되어지는 것하고 비교하면은 이 브레이튼 사이클은 엄청나게 많은 압축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압축을 많이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는 공기 표준 브레이턴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공기는 일단 0.1메가파스칼 15도씨 거의 대기 상태로 들어간다, 그죠? 대기 상태, 대기 온도 조건으로 압축기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압축기 요게 일부분 압축기에서 우리가 거의 0.1메가파스칼 15도씨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 압축이 되어서 출구에 나올 때는 이거 10배 정도 1메가파스칼로 압축이 되어서 그 다음에 열교환기로 들어가서 터빈으로 들어가서 다시 열교환기로 나와서 압축기로 들어가는 이런 사이클을 갖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이클 동안에 각 위치에서 1, 2, 3, 4에서 1, 2, 3, 4에서 압력과 온도, 그죠?를 구해봐라. 그 다음에 압축 1과 터빈 1, 그리고 최종적으로 전체 사이클 효율을 계산하라 됐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공기 비율은 300도 K의 비율로 일정하게 생각하고 이상기체로 생각하고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 없는 스테디 스테이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검사 최적을 각각 압축기, 터빈, 2개의 열교환기, 한 개는 고온 열교환기, 한 개는 저온 열교환기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선 압축기죠. 압축기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본 바와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문제에서는 처음 압축기 전단의 압력과 온도는 알고 있죠, 그죠? 출구에서는 압력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압력과 온도를 구하라 하면 출구의 온도만 우선 구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죠? 출구의 온도를 얻어보자. 자, 그래서 압축기 출구의 온도라는 것은 요 2번의 온도를 얻어야 된다, 그죠? 2번의 온도를 얻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걸 풀기 위해서 에너지식은 어떻습니까? 이 압축기에 들어가는 일은, 그죠? 1번과 2번의 그 엔탈피 차이만큼 일을 투입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1번과 2번은 어떻습니까? 등 엔트로피 과정이다. 그래서 등 엔트로피 과정의 압력과 온도식은 이렇게 우리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T2를 얻어내면 되죠. 그래서 T2를 얻었더니 556.8K 2번의 온도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압축 1은 어떻습니까? H2-H1인데 만약에 여기서 비열이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온도 CPDT로서 우리 온도로서 표시할 수 있고 T1과 T2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압축기가 필요한 일을 이와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터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터빈에서는 우리가 이제 터빈은 어디입니까? 3하고 4가 터빈이죠. 3, 4가 터빈인데 이 사이에서는 어떻습니까? S가 일정하죠. 등 엔트로피 과정이다. 그리고 터빈의 일은 어떻습니까? 3하고 4의 엔탈피 차이다. 그리고 이 법칙에서 3과 4의 그 엔트로피는 같다. 그죠? 같아서 우리가 3, 4의 온도와 압력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3의 온도는 이 앞에서 어떻습니까? 3의 온도는 이미 알려져 있죠. 3의 온도는 어디 갔나 보자. 3의 온도는 어디 갔지? 여기 있네요. 그죠? 1100도. 절대 온도로 바꾸면 되죠. 절대 온도로 바꿔서
3의 온도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4의 온도는 이렇게 구했고, 그래서 터빈 1은 664.7kJ/kg. 그러면 터빈의 1과 압축기 2를 알았으니까 순 1은 어떻습니까? 터빈 1 빼기 압축기 2를 하면 순 얻은 1이 나오죠.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고온열교환기에서부터, 고온열교환기는 2하고 3 사이입니다. 그죠? 2하고 3 사이, 여기 열이 이렇게 T인으로 공급되는 구간이죠. 그래서 그거는 2하고 3 사이 QH라고 합시다. 이게 저기서는 Q인으로 표시되었죠. 그래서 고온보에 이 고온열이 공급되는 것은 3과 2의 엔탈피 차이로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QH는 CP 온도 차이. CP는 이거는 300도 K의 비율로 일정하니까 뒤에 부호에서 찾아서 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저온열교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온열은 4하고 1 사이에서 일어나니까, 그죠? 4하고 1 사이에서 일어나니까 그 엔탈피 차이는 CPDT로 온도로 표시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QL을 얻어낼 수 있다. 여기서 QL이라는 것이 그림에서는 Qout으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효율은 이와 같이 해서 48.2%가 얻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브레이튼 사이클의 그 이상적인 브레이튼 사이클의 효율식을 이용해서도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P1, P2를 집어넣고 그죠? BLB를 집어넣으면 48.2로 같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브레이튼 사이클, 이상적인 공기 사이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예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브레이튼 사이클에 재생기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